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매체로 잘 알려진 미국의 소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자 이에 다급해진 서방 진영이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채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들여오기 위해 동분서주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지난해 2월에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은 곧 폐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노선을 변경하여 결국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무기를 여러 차례 기부했다. 이는 나토의 동진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해왔던 러시아가 이를 빌미삼아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고 나선 만큼 만약에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경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는 서방 진영의 이 같은 고군분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던 탄약 재고가 점차 바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덩달아 방산무기 또한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은 탓에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했다간 자국의 안보마저 크게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나토 진영이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아시아 동맹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서울과 도쿄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촉구했다. 스톨텐베르그는 서울에서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이후 이 나라들은 그들의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독재 정치와 폭정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기가 필요하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와 헬멧과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군사 장비를 제공해왔던 만큼 나토 측의 이 같은 요구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무기 수출과 관련된 법적 제한으로 인해 분쟁 지역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또한 이에 맞춰 한국과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겠다는 그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토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압력을 넘어 내정 간섭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매체는 이와 별개로 나토 사무총장의 이번 순방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 위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여실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이미 수년 전부터 유럽 각국이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벌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공급국인 폴란드는 지난해 탱크와 자주포를 비롯해 탄약에 이르기까지 한국제 무기를 58억 달러치나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기업들은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를 상대로 이보다 작은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과 캐나다와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한국 전문가인 라몬 파체고 파르도 교수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을 통해 방산무기를 들여온 유럽 각국이 이를 발판 삼아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노후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전략을 펼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까지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 각국을 상대로 엄청난 잠재력을 발산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우크라이나의 방산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 어떤 정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한 나토 회원국 외교관은 미국의 소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고 모스크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이 당장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매체는 당장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난 10월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약에라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놓고 미국과 서방 진영은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마저도 바짝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일본은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번 전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펼쳤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세 역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고
오히려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더욱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에 대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바로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요식행위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가능성은 한국에 비해 훨씬 더 적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결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준다 해도 방산 수출 규모가 훨씬 큰 한국보다는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비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나토 사무총장의 순방을 계기로 두 나라의 위상을 비교하고 한탄하는 반응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면서 일본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3일에도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가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한 발언 내용을 자세히 비교한 칼럼을 싣고 나서면서 일본 사회가 그야말로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자위대에서 3등 공조로 퇴역하고 현재는 일본의 대표적인 군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시오 마사토는 일본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칼럼을 게재하는 아고라 웹을 통해 나토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에서 보여준 행보와 그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방산 위상을 집중 비교했습니다. 먼저 그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31일부터 일본을 방문한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안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경우 전 세계의 권위주의적 지도자에게 군사력을 행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 나라 사이에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약 1년 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고 침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유럽만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도전입니다. 안보는 한 지역에 그치지 않는 글로벌 과제입니다. 이는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역할과 협력을 촉구하기보다는 일장연설과 다름없는 발언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우시오 마사토는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한 발언을 보면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제공은 한국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은 어렵다고 밝혔지만 나토 사무총장은 강연과 인터뷰가 있는 자리마다 끈질기게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의 국가도 비슷한 정책을 취했지만 변경되었습니다. 독재와 전제 정치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 한국이냐면 사실 한국은 무기 수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무기 수출에서 한국은 세계 8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출액을 가장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인 우시오 마사토는 나토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을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느꼈다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딱히 그는 일본도 무기 수출 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고 왜 일본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애당초 일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제 와서 한탄해도 소용없지만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직접 말했어야 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딱히 일본의 역할을 기대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일본이 나토의 일원이라는 점을 외교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요식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시오 마사토는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했더라면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한껏 높아진 자국의 위상에 큰 환호성을 터뜨렸을 것이라며 내심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만으로도 암담한 기분에 빠진다. 결국 일본 군사 전문가의 이러한 깊은 탄식은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철저한 자립자강을 이어온 한국 국민들의 저력이 오늘날 미국과 서방 국가는 물론이고 러시아마저 두려워할 만큼 위력적인 국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보다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